황양수의 톡톡톡 어게인 변희재, 오늘도 변희재 대표 모시고 여러가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뭐 오늘 저 브렉시트가 통과됐어요.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제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뭐 부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뭐 오전에 1보, 2보, 3보 보니까 항상 요즘에 이제 국내 언론 예측이 하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조금 의외죠. 저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 샌더스, 또 유럽의 거구 극자 열풍과 더불어서 이제 영국까지 저렇게 하는데, 저희 대회 배경에는 이 서민 대중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반영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봐요, 전 세계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폴리티컬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사실 저도 헷갈렸는데, 조아유 이제 영어 전문가 조아유 선생이 이제 정확하게 그거는 정치적으로 약삭 발음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이제 뭐 주로 뭐 안철수라든지 뭐 유승민이라든지 남경필이라든지 양반 남 듣기 좋아하는 발언만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정치를 이게 대세를 장악해서 이제 위선과 기만이죠. 뭐 주로 이제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하고, 뭐 난민들 유입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주는 발언하고, 뭐 인종 평등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이 멋있게 묶어가는데, 실제로는 그게 해당 국가에서 사는 이 서민들의 세금으로 다 뒷받침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이제 바로 그 정치적으로 약삭 발음이라는 그 거대 흐름이 위선과 기만이 벗겨지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는 그런 거를 들미면서 또 뒤로는 보면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각 나라의 고유한 제조업이나 산업,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부분 하에 거대 자본들이 각 나라를 경제를 쥐고 흔들어버리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의 이주도 똑같습니다. 예, 노동의 100% 자유로운 이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일자리를 뺏는다, 이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보니까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책에 더 이상 동의를 못하는 게, 미국이나 지금 이번에 뭐 영국이나 뭐 사실 뭐 그뿐이 아니죠. 최근에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뭐 스페인부터 모든 지금 독일, 정권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극우라고 표현되는 이제 정치력이 잡는데, 엄밀히 말하면 극우가 아니라 딱 이 정책은 이민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제한을 거겠다는 정책들이 공통점인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뭐 극우일 수는 없죠. 내 나라의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국민을 우선하겠다. 사실 그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 자, 이게 보면 이게 좌고 이게 우인데, 극자하고 극으로 가버리니까 나중엔 둘이가 만나요. 지금 유럽에서 극자 극우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U 탈퇴, 하나는 보호무역과 난민 금지. 그러니까 극자 극우가 비슷한데, 도대체 앞으로는 극자 극우의 차이점을 뭘로 갖고 선택할 건가도 이대로 가면 의문일 거라 봐요.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립주의라 그러죠. 이제 고립주의가 좀 세계의 한 이제 가장 큰 이제 아마 조류가 될 거고, 그거와 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멋있는 말들, 막 동성애, 뭐 인종평등 이런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태면, 흔히 자유시장 경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유무역, 글로벌 단일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지금 영국의 서민 대중들은 자유시장은 개뿔, 우리부터 좀 살고 보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제 옳은지, 경제학이 뭐가 맞는 건지 전부 정치학이고 경제학이고 다시 써야 되는데요. 이번에 투표 잘못 붙여서 지금 카메론 총리는 집에 간답니다. 3개월 뒤에. 사실 그 신좌파하고 신자유주의라는 이제 노선이 한 10년 전에 이제 대학가에서 많이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거의 그 논쟁을 했었는데, 쓸모없는 논쟁을 하셨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좌파, 이제 이른바 마르크스 정통주의 좌파들은 신좌파를 공격하면서 신자유주의랑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도가요, 신자유주의와 신좌파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자유시장 경제할 땐 신자유주의인데, 동성애라든지 인종 이런 얘기하는 건 신좌파거든요. 두 개가 사실 이 동전에 앞뒤어가지고 이게 한 20년간 세계를 지배하다가 이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지금 뭐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걸 분기점으로 급격히 신좌파와 신자유주의 노선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또 우파라는 개념도 구분이 돼요.
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민족주의적, 고립주의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파라 그러잖아요. 그걸 좀 강경하게 간 사람이 거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자유주의적으로 시장을 열어 제끼고 노동, 뭐 자본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이 없이 인력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가 전부가 이익을 거둔다라는 게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가장 오른쪽이라고 보고 정치적으로는 극우가 가장 오른쪽인데 근데 극우가 신자유주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순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마 이거 이념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극우라 그러면 되게 민족주의 측면에서 가는 거고 종교로 따지면은 이슬람 원리주의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원리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극우라는 개념에 사실 시장주의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집단을 종교나 인종이나 국가로 묶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신자유주의나 신자파와 싸우는 이 흐름을 자꾸 극우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극우라고 분류하면 안 되고 국가와 민족으로 다시 이제 이 구분을 짓는 거죠. 사실 그거를 깨버렸던 게 신자유주의와 신자파인데 그거 다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요즘 한국에서 트럼프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 트럼프는 뭐 양아치의 도둑놈의 거군이 뭐 경박스러운 사람이니 이러는데 이 사람이 주장을 보면 월가를 개혁하자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시장을 열어 적게서 전 세계로 자유무역, FTA 이런 걸 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개입하는 거 반대하고 미군들 다 불러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것만 합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요즘은 이제 뭔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입장이 또 좀 바뀌어서 부자 정세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트럼프는 극우입니까? 중도 좌파입니까? 자, 이런 부분, 이민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을 하나의 흐름에 놓고 봤을 때 이념적으로 뭐 좌와 우를 구분하는 뭐 16가지 법칙 내 책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 갖다 붙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좌우라는 게 양분 그거는 좀 단순한 구도고 사실 뭐 복잡하게 나눔이다 해가지고 삼분법도 있고 심지어 뭐 이념지어 한 18가지 나눈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따져야지 너 좌냐 우냐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좀 낡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인종 부분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대학생 한 20대가 쓴 글이 번역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한 가지가 아주 재밌는 게 좀 기억이 나는데 택배 회사에다가 술을 주문하면은 그 택배 직원이 이슬람주의자여서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 술을 배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징계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인종차별주의라고 해서 회사가 또 과태료를 먹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인 겁니다. 미국 내에서. 여기서 이제 젊은 한 백인 이제 20대, 30대들이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이 전통적인 고유의 문화가 있을 텐데 이걸 이른바 인종평등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문화가 확 밀고 들어와가지고 각자 정체성이 이제 훼손되는 겁니다. 미국 주로 이제 백인들 볼 때는. 근데 그게 미국뿐이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게 제동이 걸려서 다시 이제 국가주의로 좀 복원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나 브렉시트에 찬성한 트럼프 지지층이나 영국 국민들을 보면 특징이 저소득, 저교육층, 또 중장년층이 많아요. 물론 젊은 사람도 좀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흐름을 여태까지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들은 어떤 이념적 분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저성장 장기 불황 시대에 지금 이런 고립주의, 민족주의, 또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서민들의 자기 이익 보호주의 이런 부분들을 이념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경제학, 정치학 교과서가 전입니다.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새로 써야 될 거라 본다. 이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좌파 우파라고 해서 우리 보고 아스팔트 보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좀 한심한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다 봐요. 한국은 지금 이 흐름에 완전 뒤떨어져 있죠. 이제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반기문 같은 사례인데 반기문 씨가 발언하는 게 바로 그 정치적으로 약삭 발음이라는 그 수준을 발언하고 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걸 사실 그게 깨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대권주자 1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국은 이 주류에서 완전히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분은 성이 반시라서 짜장 반, 짬뽕 반, 반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좌파 반, 우파 반.
그래서 이분이 근데 세계적인 조류를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게 국내 입맛에 맞는 발언만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완전 반대 방향의 발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 문제가 가장 큰 핵심 문제인데 이분 계속 난민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 환경 기후 문제 이야기하고 한가지로 동성애에 대해서 아예 그 이 책에다가 머릿말까지도 본인이 써가지고 동성애를 뭐 다 허해야 된다 법적으로 막 하여튼 너무 잘못 갔었어요 이분. 그래서 글쎄요 저는 내년 대선 때 지금까지 이렇게 된 이유가 대한민국 언론 자체가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그 담론 가지고 정치적인 약삭 빠른 그런 사람들만 뛰어온 거 아닙니까? 뭐 유승민도 그랬었고 안철수도 그랬었고 그게 내년에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정치 이전에 저는 언론 구도도 완전히 다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정치적 약삭 발음이라는 거 석자로 이야기하면 뺀질입니다. 뺀질이. 자, 다음 뺀질이 선생께서는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 걱정이 됩니다. 자, 뭐 그분 격정하기 전에 김수민 의원 어제 출두했죠. 자, 이분은 가가지고는 나는 당이 다 시켜서 했고 내가 한 건 없다 했는데 그거 보고 뭐 느꼈습니까? 아니 그건 뭐 예측이 됐었는데 제가 하나 충격받은 거는 당에서 허위로 진술하라고 검찰에 예. 그것까지 까버렸대요. 당에서 시킨 거를. 그거 갔어 그래. 네, 당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다 덮어써라. 당 거론하지 말고 그렇게 지시한 것까지도 검찰에서 일러 바쳤는데 예. 이렇게 되면요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구속수사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2월달 중순에 벌어진 희한한 일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2월 중순에 박성수기하고 왕 부총장하고 둘이 찾아왔대요. 회사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김영한 의원 소개로 찾아왔는데 네가 홍보 업무를 맡아주라 하니까 자기가 홍보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1억을 성금으로 입금하고 그 다음에 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 브랜드 호텔을 방문을 해라. 자, 변 대표 일 맡는 사람이 야 1억 성금 줘. 응? 이런 일, 디자인 일 같은 거 하면서 1억 성금 받는 거 봤습니까? 그 다음에 너 대표가 우리 회사에 와. 이거는요 거의 삼성의 회장이라도 안철수가 갔을 때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삼성의 회장보다 더한 소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요? 사실 선거 때 보면은 이 공보물이라든지 이 사업 맡으려고 한 수십 개 회사의 브로커들이 여의도를 돌아다니거든요. 줄을 아마 일렬 나래비로 몇 줄 쓸 거예요. 6개월 전부터 거의 무제한 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서 네, 미기면서 당직자들 그 노래방에 넣어주고 그거를 몇 개월을 해서 따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선거 한 달 전에 1억 현찰 들고 당대표가 와라. 아니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가서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니까 사무총장님이 그러면 1억에 통장 입금되는 거 보고 또 대표가 와서 부탁하는 거 보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그리고 봤습니까? 실제 안철수 대표가 갔어요. 그리고 갔죠, 네, 갔죠. 3월 실제로 이 3월 회사를 방문을 해서 3월 3일 날 갔대요.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김수민 의원이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로 1억 들고 오라고. 네, 이런 경우는 없죠. 자 그리고 이 광고 업계에서 내가 처음에 1억 1천만 원을 비컴이 돈을 토해서 줬다길래 아 저거 10% 부가세가 붙어서 1억 천이구나. 뇌물이 그렇게 아구가 안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순수하게 1억을 챙겨야 되겠으니까 계약액을 1억 1천만 원을 줘야 우리가 부가세를 1천만 원 처리하고 1억을 주머니 넣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이 1억을 갖다 맞춰주려고 부가세까지 해서 비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중대한 폭로가 하나 나왔어요. 뭔가 하면 당이 말입니다. 비컴하고 계약을 해주려고 3월 28일 날 국고 보조금이 나오는데 72억이 3월 25일 그 3일 전에 당에 있는 돈 2,200만 원 하고 안철수 대표의 차입금 4억하고를 그래서 4억 2,200만 원을 비컴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컴에. 비컴은 그것은 또 잽싸게 뭐 1억 1천만 원을 줬겠죠. 김수민 쪽이 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웃기는 거는 이제 3월 뒤에 당에 돈이 나오니까 그럼 안 대표는 그 돈을 당에 빌려준 겁니까? 비컴에 빌려준 겁니까? 벤 대표. 아마 당에다가 채용증을 썼겠죠. 당에 썼겠죠? 네, 당에 썼겠죠. 그러면 당이 72억 나온 것 중에 대표한테 빌린 돈 4억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비컴이 돌려줬대요. 또 4억을요. 4억을 비컴이 아니고 이건 S사 광고 TV 광고 안에서 S사
그 회사에서는 1억 2천 뭐 720만 원인가 뭐 820, 1억 2,820만 원을 돌려준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S사가 안철수 대표한테 3월 28일에 4억을 갖다가 돌려줬다라는 건데. 즉 안철수 대표 통장으로 직접 돌려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직접 돌려줬다라는 게 아니고, 자, 안 대표에게 자영종을 쓰고 당이 돈을 빌렸는데 3일 후 보조금을 받아서 안철수 대표한테 이렇게 정상적으로 갚았는데 선관위가 확인하니까 국민의당은 S사에게 4억을 회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임 대표 차입금을 상환한 것처럼 지출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환한 것처럼 지출금을 만들었다는 이건 어디였나요? 그러니까 4억을 갖다 안한테 빌려서 저기에 S사에 줬는데 S사는 그 중에서 1억 한 2천만 원을 뇌물로 준 거 아닙니까? 리베이트로. 그랬는데 당에서는 이 72억을 통해 갖고 안철수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S사에서 마치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해가지고 안한테 준 것처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런 경우는 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게 안철수한테 빌렸던지 뭐는 당빈지 뭐 국고보조금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무조건 그 받을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네. 한 먼저 4억을 주고 다시 그러면은 국고보조금에서 10억을 주고 그 받은 거에서 4억을 다시 돌려줬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S사에서 4억을 회수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S사에 줘야 될 돈이 11억이면 4억 2,200만 원을 줬으면 돈 넣으면 그 남은 액수만큼만 주면 되잖아요. 이게 6억을 주면 되는 거죠. 6억을 주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S사에서 4억을 다시 받아갖고 당 대표한테 준 것처럼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S사에서 4억을 회수하지도 않았는데 안철수 돈은 갚은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겁니까? 돈을 빌리지도 않고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기 줬다고 하고는 주지도 않고, 이랬다가 나중에 국고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거 다 정산하는 데처럼 했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4억을 안 내고, 다시 갚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4억이 생길 수가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네. 이건 뭐 이렇게 단정 줄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이 돈 문제가 지금 정당 회계에서 복잡하게 가는 이유는 대부분 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 좀 더 받으려고. 네. 그러다 보면 옛날에 이석기 회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막 계약서를 돌려대어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 차원에서 선거비 비용 과다 부풀리는 그런 문제.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3일 뒤에 정부에서 4월 28일 날 72억을 준다는 건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 돈 들어오면 이 돈 11억 다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1월 11억이나 따는 사람이 3일을 못 기다려서 너네 대표한테 빌려서 4억까지 해서 당에 있는 돈 틀어서 2억 2천까지 해서 4억 2,200을 달라고 했다라는 게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는 거고. 왜냐면 이런 경우는요 3일 뒤에 100%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사채를 쓰면 되거든요 3일짜리. 그리고 그런 거는 광고업계에서는 너무 익숙하게 잘하는 겁니다. 돈 들어온 입금 날짜가 정확하면 딱 3일이든 4일이든 사채를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갚아버리면 되는 건데 정부 돈, 선관위 돈이니까 이거만큼 확실한 돈이 그렇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사채도 되게 싸게 빌릴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예. 근데 이거를 돈이 없어서 당 대표로 다시 빌려서 그 돈을 먼저 받았다 한국 계획사가. 예. 이거 사실 이것도 좀 흔한 경우는 아니죠. 업계에서는 비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는 지금 지출부에 이 신문에 딱 나오잖아요. S사에서 되돌려 받았다고. 그러면 4억을 준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7억만 더 주면 되는데 뭔 4억을 줬다 그 돈은 돌려받고 다시 11억을 줍니까? 이런 계산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예, 11억을 미리 거예요. 주고 다시 4억 돌려받았다. 예. 그러면 진짜로 여기서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심할 수 있는 게 안 대표가 4억을 안 내놓은 상태에서 내놓은 것처럼 해서 저기 돈 줬다고 하고, 예? 나중에 72억이 들어왔을 때 그 4억은 다시 안 대표한테 돌려주고 다시 11억을 줬다 뭐 이렇게 만들려고 이런 것 같은데 그 4억이 진짜 넣은 돈인지 안 넣은 돈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수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건 네. 이제 딱 이렇게 단정을 못하겠어. 왜 이렇게 했는지 자체를. 이상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계좌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아니 내일 신문이 이 당에서 지출부를 구성한 걸 갖다 그대로 신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뭐 내일 신문이 오늘 어제 보도한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근데 지금 이번에 이 핵심이 뭔가 하면
안철수 대표의 말이 계속 바뀌는 거 봤죠? 한 3번인가 네 번 바뀌었네, 네 번.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사실무근 하다가 송구 뭐 진상조사 하다가 송구하다가 잘못한 거 이제는 없다 하다가 뭐 이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했죠. 대충 이제 좀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당에서는 누가 봐도 김수민 하나한테 덮어씌우고 가겠다는 흐름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이 김수민 의원 자체야 경력이 미천하지만 이 부친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건설업자 같은 대사 건설업자이면서도 또 그분도 사업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이분도 선수급 아닙니까? 내 딸한테 덮어씌워?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래서 이게 검찰에다가 낸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당에서 검찰에 가서 너 허위 준실하라고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 인멸을 도모한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폭로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면 바로 지금 당장 왕주영 사무총장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몰고 간 거죠, 김수민 의원이. 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이 브랜드 호텔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쫙 나와서 막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에서. 어제 보니까 뭐 거의 인터뷰를 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김수민 좀 대응하는 이 수준이 이 거의 프로급으로 대응을 해서 여기다 혼자 씌우려고 하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나겠어요, 이거. 제가 TV에 나가서 그랬어요. 이거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아는가 하는 문제인데 당에서 안 대표가 얼마나 아는지를 아무도 몰라서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김수민이한테 내물린다. 다시 물린다. 이랬는데 지금 물리는 꼴이 좀 보이는 거 안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서로 다 제가 볼 땐 좀 의혹들이 아예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수민한테 역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당에서? 근데 아직도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지금 선음에 있는 네. 학생들 회사에 그냥 동아리 하는 애한테 그냥 한 달 만에 불러다가 배지도 줄고 돈도 주고 일도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그리고 걔가 딱 와서 박성숙이 앞에 그 당의 2인자 앞에 1억 성금 넣고요. 우리 일 시키려면요. 대표가 와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저런 정도의 이 얼중에 상 어린 회사에서 국민의당의 2인자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이 계약 이전에 따로 한 뒤로 박선숙이 오기 전에 한 400억 정도 줘야 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원래 대개 그냥 이 이름 없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면은 단가가 공개가 됐잖아요. 예전에 양정래 작가한테 30억이라고 단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를 주고 하는 게 비례대표인데 그냥 비례대표 받고 돈을 또 받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 이거 안철수하고 도대체 김수민 의원 쪽이 이것까지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김수민 쪽이 계속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다간요 당 쪽에서 또 그거 터뜨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제 그래 가면 둘 다 죽지. 둘 다 죽는 거죠. 네. 그러다가 둘 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싸우다가. 예, 그러니까 당은 김수민이라는 도마뱀 꼬리를 잘라서 니 혼자 죽어라 하니까 김수민은 내 혼자 못 죽겠다. 너가 나한테 다 시킨 거 아니냐. 그랬고 또 내일 신문은 왜 안철수 대표가 좀 주고받은 걸로 보기에는 이상한 4억 원짜리 차용증을 당에 써줬을까. 그리고 S사하고 당하고 안철수 대표 사이에는 왜 이런 납득이 안 가는 납득이 4억짜리 차용증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지금 아니 그리고 이것도 이상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당 지출 내역서 같은데 네, 당 지출 아니 이걸 내역서요. 어떻게 내일 신문에 입수했지? 누가 빼준 거 아니에요? 누가 빼줬지. 그건 김수민 쪽에서 빼줬나? 이거 지금 서로 지금 자료 들고 풍모전을 벌이고 시작하는데 아니, 그러다가 이제 진짜 공천원금 터져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당이 나중에 정말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참 정치 매체를 15년 동안 했지만은 이런 일들을 제가 처음 보고 모든 게 다 처음 보는 일들입니다. 이게 진짜 새 정치인데 이런 여성에게 불러다가 일 주고 국회의원 줄이 자는 것도 뭐 처음 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서로 아니 당 대표가 일 따러 구멍가게를 방문해주고 1억 성금 주는데 못 받고 다 지금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철수 대표 새 정치 진짜 한다고 국민한테 새로운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서영교 저 옛날에 그 당에서 정치할 때 당뇨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춘추관장 됐었죠 노무현 정권 때. 그래가 그거 잘 나갔는데 그 뒤부터 이제 뭐 배지도 달고 그랬죠. 남편이 민변에 변호사로 최근에 보니까 뭐 이거 저기 뭐 12명 온 데도 관여 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각종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뭐 청구하는 문제도 관계한 것 같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시더만요. 근데 이 보니까 집안이 이거 완전히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뭐 마피아도 아니고. 처음에는 딸의 그 인턴 채용 가지고 문제라더니 뭐 동생 뭐 오빠 지금 다 튀어나오고 그 있는데 동생은 비서관, 딸은 인턴, 오빠는 회계 책임자, 또 거기에다가 보좌관 월급 주고 100만 원씩 5개월 돌려받기. 좌우가 뭐 지금까지 사관왕인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었어요. 표절. 이제 오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관왕 보셨어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서영기 의원뿐이 아니죠.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지. 뭐 그런 짓뭐다 뭐 지하철에 뭐 소매치기 하나 잡았다고 소매치기가 잡은 경찰한테 왜 내만 잡냐? 온 사방에 소매치기를 한다고 소용이 있습니까? 잡힌 놈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박광준가 누군가가 뭐 신경 쓰지 말고 견뎌라 그 문자 보냈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다 일상화돼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물을 건데, 아니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보좌관 월급은 떼먹고 니 5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씩 토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원이 사돈 8촌 안에 몇 명씩을 다 사무실에 쓰고 있고 저기 뭡니까? 특히 저는 좀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뭔가 하면 후원회 같으면 정말로 얼마 받아가 어떻게 쓰는 부분을 좀 감춰야 될 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갖다가 그 오빠를 시킵니까? 오빠가 무슨 체육학과 교수 모양인데요? 체육학과 교수가 회계를 합니까? 근데 사실 100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월급의 절반을 다 내는 그 쪽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한 500그램 한 250씩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니 근데 정세균 의장은 20대 국회가 새로워진다면요, 국회 사무처 시켜서 보좌관 월급 떼먹는 사람, 그 다음에 친인척 가족들 보좌관 비서관 인턴 시킨 사람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전희경이 논문 표절 이야기했다가 보수라고 이름도 팔지 말라고 욕을 개바가지로 먹었는데 이 서영교도 지금 물러나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새누리당에서 서영교 논문 표절 관련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같이 그러면 전희경도 아니, 그때 그러니까. 하면 되겠네? 지금 이 서영교도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이고 전희경도 석사학위 논문인데 그때 한겨레 신문이 적발하고 우리가 좀 문제 제기했을 때 석사학위 논문은 원래 표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로 막 재벌의 하수인들이 막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랬죠. 뭐 자유경제원 뭐 원래 석사학위는 원래 표절을 하는 거다라고 막 떠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영교 똑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제 발표했죠. 김희옥 비대위원장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점잖게 생긴 어진분도 표절을 네, 하고 그분도 표절 이제 박군 박사학위 논문이요. 생긴 거하고 관계가 없구나. 아니 석사는 원래 표절한다고 치고 그럼 박사학위 논문 이것도 뭐 뭐라 그럴 겁니까? 그래서 서영교까지 묶어가지고 국회 윤리위 회부하라고 뭐 이거 좀 공문을 좀 보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영교 때 표절했다고 또 엄청나게 또 비판하더라고 또 보수 인사들 이제 자칭 보수 인사들은. 그래서 또 전희경 대선 또 입 닫고 있고. 자, 다 집에 가세요. 김희옥, 서영교, 전희경 다 집에 가기 바라고요. 아니, 김희옥은 뭐 집에 가게끔 이게 운명이 정해진 사람 아닙니까? 한 달 되면 갈 거고. 그럼 시한분에. 자, 그런데 이화여대 석사는 표절로 그냥 이화여대 석사 논문은 저기 뭡니까 복사점에서 하는 겁니까? 신도리코 복사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화여대 측에다가 우리가 문제제기 할까 하다가 안 한 게 또 표절 시효가 있어요. 이화여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서울대하고 이화여대 딱 두 군데만 뭐 2008년 이전 거는 표절을 안 잡는다 이렇게 된 데가 딱 서울대하고 이화여대 딱 두 군데인데 옛날 건 안 잡겠다는 거야 이화여대는. 와, 그 옛날에 말입니다. 청나라 때 한국에 국력이 약해가지고 청나라의 여성들이 다 잡혀가가 몸을 더럽히고 난 뒤에 뭐 임금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여자들을 못 지키는데 어떡하냐? 저기 있는 연못을 환양탕이라고 해서 그 연못에 목욕만 한번 하고 나면 순결하고 정조가 유지됐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래서 환양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서울대하고 이화여대는 환양탕이나 뭐 이런 표절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목욕 한번 하고 오면 표절이 아닌 거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부의 방침은 어떤 대학도 표절에 시효 정하지 마라. 50년 전 것도 들어오면 잡아야 된다는 교육부의 방침인데 서울대하고 이화여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 교육위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에 너 교육부 방침 왜 안 따냐 이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 전희경 같은 교육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표절하니 국회 교육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벤 대표가 나 좀 칭찬해 줘야 돼. 내가 서울대를 2년을 대학원을 다녔어요. 네? 대학원 입시 쳐서 1등으로 들어갔는데 2년을 다녔는데 졸업 논문 시험까지 통과했는데 그때 엄청 바빴어. 밖에 쓸데없는 일을 하고 돈 안 되는 일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표절하기 싫어가지고 논문을 안 내가
연한이 지나가 버려서 지금도 석사 졸업생이 아니고 석사 수료생이 됐어요. 내가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그래서 논문 없이 착하다고 말 절대 안 아니 해. 왜냐하면은 논문 없이 그냥 석사학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냥 시험 쳐가지고 그래서 저 중앙일보 김진 위원하고 저 정미용 그 KBS 아나운서는 시험으로 이제 석사학위 받았어요. 왜 내 졸업하고 나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갖다 만들어갖고 수료로 끝냈는데 지금 교육이 지금 전인경 씨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다루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퇴까지는 요구 안 했고 교육이 활동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무차별로 교육으로 그냥 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난 변 대표가 사퇴했는 줄 알고 나는 알아보지도 않고 사퇴를 했다가 내가 욕을 조금 초반에는 더 먹었는데 나중에 변 대표가 더 먹으니까 뭐 됐고 어쨌든 전희경도 집에 가고 김희옥도 집에 가고 서영교도 집에 가야 공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희경이 전다크 아닙니까 잔다크? 근데 그 잔다크인데 요즘 뭐예요? 북한에서 뭐 그 식당에 절강성에 12명 일하던 여자 종업원들이 한국에 왔는데 뭐 북한에서 뭐 하나 받아와가지고 이임장 하나 받아와가 정계열이라고 뭐 북한에 있는 그 뭐 이 친북 인사가 받아와가 민변에 넘겨줘서 민변이 그걸 가지고 뭐 재판을 갖다가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재판정에. 근데 전희경 잔다크는 와 이 일은 침묵합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박승춘 보훈처 장관 해임 촉구에 대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고 국정교과서 폐기안도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의 잔다크가 한마디 할 거라고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사소한 표절 정도는 눈 감아주고 국회에 들어가서 온갖 일을 할 거라 기대하라고 이야기했던 우리를 갖다가 보수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니라 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입을 못 열고 있다고. 왜? 우리가 너무 세게 공격을 해서 우리 때문에 못 싸고 있다고 또 이제 우리 탓을 하더라고. 우리 동네 개가지수도 우리 탓입니까? 자, 전다크 아무 말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집에 가라 한다고 당신 집에 갈 사람도 아니고 갈 거라고 기대도 안 하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잊고 넘어갈 뻔했다.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대한민국 지 혼자 대한민국 독점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한 19명인가가 정혜원이 있고 또 준혜원이 있던데 그 전다크도 거기 들어갔다며요? 나는 아까 방송하기 전에 황 소장님이 알려줘서 저 안 믿었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전희경이 왜냐면 김무성이 지금 이 모임을 만든 건 뻔한 거거든요. 이건 개헌을 하겠다는 모임 아닙니까? 위원집정제 개헌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멤버들 보니까 김세현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김무성, 김학용, 이훈현, 뭐 강석호, 이성태, 김성태, 뭐 김학용 다 들어있어요. 완전히 이제 이 권성동, 김용우, 개헌론자들 자리고 이제 유승민 측근하고 다 모여 있는데 설마 전희경이 여기 들었는데 이름이 17명 정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전희경이 국회의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뭐 표절만 적발되기 전일 거예요. 제가 자유경정 가가지고 전희경 의원하고 식사하면서 100% 총선 끝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개헌을 할 텐데 그거는 그냥 나라 완전히 망치는 일이니까 이거 하나만 깃발 들고 막아라. 그리고 그때 자유경제 원장도 있었어요. 그 현진구 원장도 같이 있어가지고 현 원장도 지금 이 19대 국회 자체가 이원집정제인데 나라 더 망한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막아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개헌 모임에 이거 아직까지 개헌은 안 꺼냈지만 이거 뻔하잖아요. 이 김무성 하는 모임이. 이거 말로 만들겠어. 여기 이름 올립니까? 근데 이름 올린 정도가 아니라 그날 이 모임 한다고 어디 장소의 행사장에 김무성 대표가 들어가니까 전희경 의원이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코트 하듯이 하는 장면이 정면으로 아주 다정하게 찍혔더라고요. 이 모임이 이제 뭐 분명히 이제 뭐 세미나 할 때 개헌 가지고 할 텐데 이제 이원 집정제겠죠 이쪽 모임은. 그리고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 이원 집정제 개헌하면 나라 망한다고 자기 이민 간다고 3번을 방송했던 사람이에요. 뭐 이민 가시는 거 안 가시는 건 봅시다. 근데 자기가 지금 보호하고 있던 전희경 이런 모임 가는데 정규재 주필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것도 다 우리 때문에 여기 간 건가? 우리가 너무 세게 공격해가지고. 동네 개가지수도 우리 탓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다크가 지금 시동 걸고 있습니까? 아니 개헌에 시동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헌 시동이 아니라 저기 지금 공격을 하려고 국정교과서를 사수하기 위해서 시동을 그거는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고요. 그 부분 대해서는. 지금 폐기한 법안이 올라오고 일단 보훈처 장관 해임안도 사실상 이 역사 문제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 그래서 제가 저희들 보고 무슨 뭐 변병황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욕을 하신 분들한테 말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한테 보였던 그 열정으로 전희경 의원 일 좀 잘하라고 열심히 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항상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보수 단인 봉수니까 아스팔트 단인 진흙판에 사는 사람이니까 아무 말 안 할 건데요. 그 보수를 지키고 아스팔트를 지켜왔다는 분들은 열심히 전희경 의원한테 제대로 국정교과서의 잔다크가 되라.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김무성 대표의 잔다크가 되지 말고. 아니 지금 김무성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이 극우가 돼가지고 중도로 가야 되겠다면서 이 내각제 개헌에 깃발 들고 있는데 아버지 묘소 파는 데서 그랬대요. 참 아니 본인이 2년째 당대표를 2년 했었는데 그럼 본인이 새누리당을 극우로 끌고 갔다는 반성을 하는 겁니까? 누가 극우로 끌고 가?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끌고 갔다는 얘기인가? 아 자기가 있을 때 NLL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을 발목 잡기 해서는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국정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행태를 다 해놓고 이제는 자기는 엎었으니까 중도고 남은 사람이 그겁니까? 그리고 이제 전희경 의원은 이제 거기에 이 김무성의 중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잔다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희경을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맹목적으로 권력 해바라기 행태를 보이면서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자, 걔는 족보가 있습니다. 코카 스페니어를 보고요. 말티스라 해봤자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정치도 족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배지 달았는가 하는 족보가요. 그거는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임에 들어오라 하는데 공천 준 사람이 들어오라면 들어가는 거죠. 안 가면 나쁜 놈 되는 거 아닙니까? 친박에 한 20명이 계급품을 물고 건성동이 몰아내자는 것도 공천 받은 족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공천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전희경이 누가 공천했는데 박근혜가 공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했다. 더 나아가서 친박 핵심이 공천했댔는데 전희경은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을 준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입증됐죠. 이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김무성이 욕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보고 전희경이 좀 뭐 표절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고 온갖 욕을 퍼부어부는 분들 이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앞서고 이 국정교과서 사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여종업원 12명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고 국정원장을 민변이 고소했는데 그것도 침묵하고 있는 전희경 의원 보고 이때까지 우리한테 퍼부었던 욕을 되돌려 주길 바랍니다. 변대법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